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병은 대표적인 치매 질환으로 뇌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며 기억력, 사고력, 일상생활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전체 치매의 약 70%가 알츠하이머고 그 외에는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뇌졸중 등 혈관 손상으로 인해서 온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 그리고 전두 축두엽 치매, 알코올성 치매, 무의소체 치매, 파킨슨병 치매, 파킨슨병이 온 후에 후기에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기는 파킨슨병 치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태 생리를 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는 겁니다. 뇌세포 바깥에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유는 노화, 유전, 염증 등에 의해서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면 플라크, 그러니까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세포 사이의 신경 전달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1단계고 2단계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 유발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로 인해서 미세 악교 세포, 요게 면역 세포인데 요거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염증 물질이 분비되겠죠. 뇌 속에는 백혈구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미세 악교 세포, 이 면역 세포가 뇌의 면역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혈구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는 바이러스, 죽은세포, 단백질 침착물 등을 감지하고 반응하는데 이 플라크,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생겼죠. 이 플라크를 위험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뭐가 이 미세 악교세포, 면역세포가 그래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동시에 활성산소도 증가하게 되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원래 활성산소는 면역 반응의 일환으로 세균 등을 파괴할 때 필요한 것이 이 활성산소입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기다 보니까 뇌신경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3단계 하우 단백질 과인산화 유도입니다. 염증, 산화 스트레스는 하우인산화 효소를 자극하고 탈인산화 효소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우 단백질에 인상기가 과잉으로 붙게 됩니다. 응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4단계 타우 단백질이 붙어서 응집이 됩니다. 엉키는 겁니다. 탱글이라고 합니다. 과인산화된 타우는 구조가 바뀌고 서로 달라붙어 엉키게 됩니다. 이것을 신경섬유 엉킴, 탱글스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뇌세포 내부의 수송체계가 붕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파멸하게 됩니다. 5번째 단계는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인지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손상이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환자가 최근 일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반복된 질문을 자주 하는 이유가 바로 2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뇌 전체로 퍼져서 인지기능, 언어, 판단력 등 다양한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축두엽이 손상되면 어떻게 되냐?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언어 이해 장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익숙한 사람, 사물을 못 알아봅니다. 안면 인식을 잘 못하고 시각적인 인식도 장애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전두엽이 손상되면 판단력이 저하되고 충동 조절을 실패하게 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낯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고 크게 웃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저하되는 무감동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다음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위험 요인으로 고령, 유전자 요인, 심혈관 질환, 두부 손상, 우울증,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초기에는 경도 인지 장애,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기 어렵고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중기에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혼돈이 오고 익숙한 사람이나 장소를 인식하지 못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공격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말기에 가면 대화가 불가능하고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침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 삼키기가 어려워서 흡인성 폐렴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치매 말기에 음식 삼킴이 어려워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뇌관과 운동 피질이 손상되기 때문인데 연하 반사는 뇌관, 특히 연수에 있는 연하 중추에서 조절되고 이 부위는 치매 말기에 점차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하 중추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막고 식도를 열어야 되는데 이게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음식 삼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전두엽, 이곳이 1차 운동 피질인데 이것도 손상되면서 삼킴 운동 명령 자체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가 들리거나 흡인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말기에는 인지기능 저하로 먹는 행위의 목적과 방법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입에 넣는 방법을 잊어버린다든지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도 씹거나 삼키지 않고 입안에 음식이 있는 상태로 계속 말하거나 침을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체중 감소, 영양실조 탈수가 올 수 있고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간호중재를 보겠습니다. 자, 부드럽고 잘 삼킬 수 있는 음식, 연하 골란식을 제공해야 되고 고개를 살짝 숙여서 삼키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턱을 이렇게 몸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자세를 취합니다. 조금씩 자주 식사를 하도록 하고 삼킴 재활 치료, 재활의학과에서 VFSS, 그리고 연하 기능 검사입니다. 요거를 시행해 볼 수 있겠고 삼킴이 완전히 어렵게 되면 위루관, PEG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보겠습니다. 치료는 완치는 불가합니다. 진행을 늦추는 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콜린 에스터라제 억제제입니다. 뇌세포 파괴로 인해서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적은 양이라도 더 오래 남아있게 해주는 방법으로 콜린 에스터라제 억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세틸콜린, 이거는 기억과 학습에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요거를 분해를 막아서 뇌 안의 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약물로는 아리셉트 이게 있는데 이거는 경증, 중증, 알츠하이머에 쓰는 약이고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NMDA 수용체 기량제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되면서 타우 단백질이 엉키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뇌 염증이 생기고 시냅스 기능에도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탐산이 과다하게 됩니다. 이거는 기억과 학습, 시냅스 가소성의 역할을 하는데 이게 과다하게 되면 신경세포에 독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NMDA 수용체 기량제는 이 과도한 글루탐산이 수용체에 작용하는 걸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메만틴이 있습니다. 주로 중등도에서 중증 알츠하이머에 사용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개발 중인 타겟 치료제가 있는데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 타겟 치료제입니다. 상품명이 레켄비입니다. 레켄비. 이거는 FDA 정식으로 승인된 약품이고 항체 치료제로 뇌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 요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연구에서 진행 속도를 약 27% 늦추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심합니다. 부작용이 뇌부종과 뇌출혈,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MRI를 주기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고가고 정맥 주사로 정기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약도 이런 효과는 있지만 뇌출혈 부담이 높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알츠하이머 환자 간호에서 중요한 것은 인지기능 보호와 안전관리가 중요합니다. 인지기능 유지를 위해서 익숙한 일상 환경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 라벨을 붙여줍니다. 간단한 의사결정 기회를 제공하고 규칙적인 일과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전관리에서는 낙상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미끄럼 방지, 조명이 밝게 해주고 복잡한 가구는 정리해줍니다. 출입문 잠금 장치를 하고 위치 추적 장치 GPS 요거를 몸에 항상 차고 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음식 삼킴 기능을 확인해서 연화곤란으로 인한 질식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가족 교육 및 지원, 질병 경과와 대처 방법을 교육하고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환자에 대한 비난은 절대 금지고 감정적인 지지를 제공해 줍니다. 치매는 걸리면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4대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면입니다. 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납니다. 수면 시간은 7, 8시간이 좋다고 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고 카페인, 특히 오후 2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그리고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걷기, 친구, 가족과 함께 걸으면서 교류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일 10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음식,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푸른 잎, 채소, 베리류, 그리고 가공육, 튀김, 설탕 이런 거는 피하도록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데 하루 한 번 이상 소리 내어 웃고 간단한 취미 활동을 합니다. 그림 그리기, 독서, 손 뜨개질, 손글씨 쓰기 이런 것들. 그리고 전화 통화를 자주 하고 만남을 자주 하도록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천천히 숨을 쉬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 됩니다. 가볍게 나가서 산책을 하면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 잘 자고 운동하고 음식 잘 먹고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네 가지를 잘 지켜서 치매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알츠하이머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